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상황이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바이든 영감님이 탁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죠. 네, 세상에. 우리 영원한 동맹이라 그러더니 진짜. IRA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고. 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좀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네. 합니다. 네. 또 이 IRA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는 네네. 우리나라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업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참 이 고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니 그런데 90년대는 이런 개그도 있었다면서요. 뭐 풀로 묻혀가지고 네네. 도로 위에 올라가면 분해된다고? 네,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미국 같은 미국에서 데서, 네네. 미국에서 그런 개그가 있었나요? 네네, 뭐 어떻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품질이 낮았다는 거죠. 수준이 낮았고. 네. 네, 사실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세타 엔진 문제 때문에 네. 도단이 뭐 그죠, 10년도 아니는 몇 년 전만 해도 네, 그런 이제 품질 이슈들이 뭐 품질 크고 작고 이슈들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네. 있었지만 네. 이제 제네시스로 네네. 한번 이미지 변화를 성공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오닉 5도 또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좀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런 시점에서 이 IRA 뒤통수로 네. 큰 위기를 맞아서 전 국민이 지금 혼란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현대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네.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 아이템 한 2년 했죠? 네. 연간 TV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최대의 위기. 네. TV 연간 판매량이 네. 한 2억 대 정도 됩니다. 2억 대. 2억 대. 2억 자, 대. 스마트폰 판매량이 연간 한 13억 대 정도 되죠. 네. 네, 메모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물어보실까 봐. 네, 네. 그러면 네. 연간 자동차 판매량 얼마나 될까요? 1억? 네. 거의 비슷했어요. 네. 네. 자동차가 네. 정말 잘 팔릴 때는, 호황기일 때는 1억 대 정도 팔리고요, 오. 연간으로. 요즘에는 한 8천만 대, 9천만 대 정도씩 팔려요. 네. 그리고 뭐 적은 시장은 아니죠. 그쵸.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뭐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뭐 집 사는 거 다음으로 비싼 내구재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 연간 수요가 이제 한 8천만 대, 9천만 대 정도 돼요. 세계 시장에서 보면 3대 시장이 있습니다.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이에요. 중국. 네, 중국이 한 2,200만 대에서 2,300만 대 정도 네. 됩니다. 연간. 굉장히 전기차를 많이 하죠.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미국이 연간 한 1,700만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 한 1,000만 대 정도 돼요. 유럽이 15년 전만 해도 네. 연간 한 1,600만 대 시장이었어요. 근데 계속 쪼그라들어서 네. 1,000만 대 시장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제, 왜지? 이제 그 시차를 극복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유럽이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고 왕성할 때는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유럽이 너무 늙었어요.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유럽이 특히나 심하죠. 특히나 더. 이제 뭐 노인 그 고령화 비중이 워낙 높아지고, 음. 그러니까 연금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뭐 잘 안 사요. 굳이 네, 내가. 잘 안 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소비가 축소되고, 그리고 유럽의 어떤 경제력 자체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한 20년째 역성장, 뭐 이런 GDP 역성장하고 네. 이러거든요. 뭐 스페인 이런 데는 우리하고 막 거의 추격, 뭐 역전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또 다른 이야기죠. 자동차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과 뭐 몇 달 전에 뭐 네. 차량 반도체 때문에 그죠? 자동차 생산을 못 한다고. 그렇죠. 그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의 어떤 중요한 기전은 물론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지만 전기차가 차량 반도체를 너무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사실 중국 쪽은 재미없죠. 그렇죠. 베이징 현대가 네. 한 1공장에서 한 6공장까지 만들었어요. 한때 네. 베이징 현대 최고였어요. 진짜 베이징 현대에서 베이징 현대는 현대차하고 이제 그 중국 베이징시하고 이렇게 합작을 한 건데, 외국 기업이 대주주가 못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대 50하고 한 주가 더 뭐 베이징에 있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연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익으로 잡히니까 북미나 유럽 같은 데서는 부품 업체들한테 굉장히 단가를 타이트하게 하고, 대신에 중국에서 파는 건 되게 뭐 두 자릿수 막 이익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현대차 판매가 줄어든 거는 네. 우리 산업 서플라이 측면에서 굉장히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네. 재무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연간 총 캐파가 한 150만 대가 돼요. 연간으로. 네. 150만 대 정도 되는데 올해 중국 내 판매 목표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현대차가? 자꾸 질문하면 150만 대에서 네. 이제 줄어들어서 네. 그쪽 얼마나 팔고 싶을까요, 올해? 100만 대는 최소한 그렇죠. 팔고 원래 싶겠죠?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네. 근데 올해 판매 목표가 한 30만 대예요. 30만요? 네. 아, 이럴 근데 수가. 아마 그거 못 맞출 거예요. 그것도 못 네. 맞춘다.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삼성 폰도 안 사고요. 현대차도 안 이제는 삽니다. 네. 다 자국에서 그렇죠. 장치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 투자를 했고 여기서 돈을 벌어야지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거 투자한 거 어떻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주가가 네. 뭐 한때 차화정 시대 때 27만 원 갔던 주가가 6만 원까지 꼬꾸라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온 건 다 전기차 때문에 올라온 전기차 거죠. 덕분에 네. 그래도 전기차 덕분에 그리고 네네. 현대차가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네네. 그리고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네네. 이제 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올해 앞으로의 실적들은 어떻게 될지 추정하시나요? 네, 뭐 일단은 사실은 환율이 엄청 치솟았죠. 네. 뭐 1,200원 초반에서 400원. 그렇죠. 1,400원이죠. 해외여행 갔다 이럴 오니까 이제 수가. 와닿죠. 제일 힘들 때 갔다 네. 왔어요. 그렇죠. 이제 외화 낭비를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미리 예약돼 있었는 겁니다. 그죠? 네네. 동원하는 한참 미리 전에, 한참 맞아요. 전에, 네. 환율 쌀 때 예약해 놓은 네. 거예요. 앞을 다시면 안 되고. 네. 일단 환율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효과로 인해서 좀 판매량에 영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잘 팔았죠. 네, 전기차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네. 아이오닉 5하고 뭐 기아 EV6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제품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금융 부문, 이 현대차 매출에서 한 이제 자동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중반 정도 되고요. 한 15% 정도 금융 나머지는, 부문이에요. 오, 네, 차량 뭐 크네요. 리스라든지 네. 뭐 자동차 채권이라든지 이제는 금융 등을 통해서 서비스 매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부가가치가 좀 있는 거죠. 아. 네, 그런 것들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음. 이 자동차 시장 전체가 완전히 전기차 쇼크다라고 네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구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향후 브랜드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하고 가장 직결되는 게 스마트폰, 그죠? 네. 휴대폰인데 우리 휴대폰이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 구도가 확 틀어지는 걸 봤죠. 달라졌죠. 응. 예전에 넘버원 그럼 노키아였잖아요. 노키아 모토로라. 노키아 어디 갔어? 모토로라 그렇죠. 어디 갔어? 그렇죠. 없어졌죠. 거의. 네. 뭐 노키아는 이제 휴대폰 사업 안 하고 네. 모토로라는 이제 중국 인수했죠. 막 이제 이런 상황인데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쪽에서도 이런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넘버원 자동차 업체 그러면 독일이죠. 당연히 네, 독일. 독일이 BMW 했는데 벤츠 그러면 그죠?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그렇죠, 맞아요. 항상 이제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만나려면 독일 차를 타야 독일 차를 타야 되는데 된다. 그건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요즘에는 조금 약해져요. 깨지고 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약간 MZ 세대들은 테슬라가 낫지 않아?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뭐 이게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많고 한강변에 예전에는 라떼 이야기하면 십몇 년 전에는 다 BMW 벤츠 타고 와서 딱 이렇게 여자친구 데려와서 이렇게 데이트하러. 했는데 네. 요즘에는 무슨 테슬라 동호회처럼 정말 모델 S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 3는 안 되나 봐요. 모델 S 정도 타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런 이야기인 즉슨 이제 네. 스마트폰의 어떤 모바일 혁명처럼 이제는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모빌리티 혁명. 여기서는 또 뭔가 게임의 룰이 바뀌고 산업 구도가 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차도 이 틀어지는 산업 구조 속에서 네.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겠다.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상황이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바이든 영감님이 탁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죠. 네, 세상에. 우리 영원한 동맹이라 그러더니 진짜. 아이언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고 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네. 현대차가 현명하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않은데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죠. 뭐 그렇다고 찾긴 뭐 찾아야 미국 합니다. 니네하고 장사 안 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뭐 중국이 때려도 뭐 사드 때문에 때려도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살 길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죠? 네. 무역만이 뭐 수출만이 먹고 살 길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 그 미국의 공장이 많아요. 네, 현대차가. 맞아요. 지금 북미 엘라바마 쪽에서 연간 한 38만 대 정도 캐파가 있고요. 뭐 지금은 다 내연기관 차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조지아에 한 36만 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한 40만 대가 있어요. 멕시코는 뭐 미국은 아니지만 그 나프타가 해체되고 USMCA가 이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하고 북미하고 멕시코는 이제 이렇게 보면 자유 관세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거든요. 네. 자, 요거를 그냥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좀 현실적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만 전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배터리하고 부품하고 전장 부품하고 다 바뀌어야 소싱.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속도의 나라잖아요. 그죠? 빨리. 원전도 뭐 4년 만에 짓는 나라인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빨리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오. 네, 굉장히 스피디하죠. 굉장히 빠른데요? 네, 그렇죠. 자, 요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네. 두 번째 옵션이 지금 어쨌든 전기차 신규 공장을 진행 중이었어요. 네. 새 공장을. 사실은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딱 전기차 맞게 요게 딱 동선이나 이런 것들 짜야 처음부터 되는데, 짜야 되는데. 그렇죠. 내연기관차는 이게 사실 전기차하고 딱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라인이 뭐 어떤 건 너무 길고 어떤 건 너무 짧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공장을 준비 중이었는데 요게 조지아에 한 연간 30만 대 정도의 캐파를 진행 중이었어요. 네. 요거를 한 6개월 이상은 앞당길 수 있다. 최대한 빨리 하면.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 보조금 못 받는 거는 네. 불가피하지만 요 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겠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방안이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미의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는 조인트 벤처, 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이 원화, 환율. 환율? 네, 환율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계속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이거 그 보조금으로 약간 빠지는 걸 다 상쇄할 수 있는. 환율을 상쇄해요? 네, 환율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지금 이번에 IRA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는 게 7,500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요게 조건이 또 까다롭죠. 북미 내에서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광물까지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미 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뭐 GM이나 포드 같은 자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데 네. 광물 규제는 사실 중국산 광물을 피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7,500불이 아니라 3,750불을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환율로 커버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환율로 커버라니 세상에. 그렇죠. 오, 이런 그런데 것도 이제 하나에.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오닉 5하고 EV6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 6하고 EV9이 잘 나와야 돼요. 모델이. 네, 잘 여기 또 나와야지. 기대를 또 그렇죠. 걸어보아야겠다. 그래야 네. 이제 제품 경쟁력에다가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 플러스 요게 하면은 많이 한번 해볼 상세가. 만한 거죠. 그죠. 이제 또 10월부터는 엘라베마 공장에서 산타페를 네네. 생산을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생산이 네네. 이제 시작이 되죠. 네네. 하이브리드 차는 보조금 대상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하이브리드가요. PHEV라는 게 있어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PHEV는 보조금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PHEV가 뭐냐면 네. PHEV는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야 돼요. 네. 충전을 해서 쓰는데 요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진이 있고 별도로 배터리가 있는 게 이제 PHEV고 PH.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도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HEV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이라 그러는데 네. HEV 같은 경우는 별도 충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얘가 내연기관으로 달리면 네. 이게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대신에 배터리 용량이 되게 작죠. 그래서 PHEV는 보조금 대상이에요. IRA에. 네. 그런데 HEV는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 독일차 과거에는 굉장히 네. 그냥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넘버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기차 테슬라 쪽으로 갔지만 네네. 그러면은 독일 차들도 빠르게 이 전기차로 전환을 네네. 해서 네네.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네네. 몰락하게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잊으신 것 같은데 네. 요게 디젤 게이트라는 게 사실 디젤 게이트. 네, 한 5, 6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네. 디젤 게이트가 뭐냐면 우리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뭐 클린 디젤이라고 막 유행했었어요. 디젤인데 클린이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거죠. 네. 그죠? 디젤인데 뭐 매연 이런 게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거 통해서 와 정말 클린한 디젤이 된다. 그래서 독일 차들이 엄청 팔아먹었어요. 폭스바겐, 뭐 BMW, 네. 벤츠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야. 사기였죠. 네, 그게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할 때는 배기가스가 적게 배출이 되는데 실험실에서 딱 나와서 그냥 실제로 타면 배기가스가 엄청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친 거는 네. 아니에요? 처음부터? 치려고 친 거죠. 아, 치려고 친 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유럽이 정말 앞서 있었잖아요. 프리미엄 네. 브랜드가 있었고 미국은 그때만 해도 막 그 뭐 GM 뭐 포드 크라이슬러 다 엉망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한테 딱 걸린 거죠. 네. 정말 그리고 요걸 터트리는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어요. 오, 일부러 딱 타이밍 네. 맞춰서. 테슬라가 쫙 올라올 때 터트려서 독일 차들이 착 뭐 약간 넘어지는 이런 그림이 딱 된 거죠. 일부러 그때까지 딱 네. 이게 준비해 놓고 있다가 네네. 시점 보고서 딱 터뜨려. 그런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몇 년 동안. 그쵸.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뭔가 미국이 무르익었을 때 터뜨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메르켈이 그 전까지 굉장히 고압 자세였어요. 네. 막 미국에 대해서 막 뭐 유럽이 정말 박쥐 같은 애들이잖아요. 막 뭐 중국 붙었다가 미국 붙었다 이런 애들인데 네. 와 그때 정말 미국에 이제 숙이고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컸고 그래서 독일 차 업체들은 클린 디젤이라고 그래서 네.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유럽에서 PHEV, 그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왜 많이 팔렸냐면 디젤 엔진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쓰면서 배터리를 넣어서 이제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보조금 혜택을 줬는데 네. PHEV가 작년까지 팔리다가 네. 보조금이 이제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힘들잖아요. 돈도 없죠. 보조금 줄 돈도 없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만 끊고 뭐 이러니까 전기세가 치솟으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 타기도 이제 뭐 그냥 기름 떼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PHEV 확 꺾이니까요. 지금 진짜 이 독일 차 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요. 설 자리가 없네. 그렇죠.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유럽에서 정말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고 뭐 전기차를 그래도 뭐 유럽에는 개념 있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많이 타는데요. 하이엔드 쪽은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테슬라 타고 딱 네네. 다니면 되는데 이제 점점 더 가성비를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전기차를 선택하는 유럽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클린 디젤 그거를 걸릴 줄 몰랐을까요? 걸릴지 모르고 했겠죠. 뭐 그 나쁜 짓 할 때 그게 걸릴 거라고 누가 아니 했을까요? 전 세계의 그 차가 다 이제 판매가 시작이 그렇죠. 되면은 그렇죠.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인에 대한 이미지가 네. 굉장히 막 딱딱하지만 사람들 정직하고 네. 뭔가 그래도 신뢰가 네, 있잖아요. 신뢰가 있고 다 그거에 당한 거예요. 사람 설마 독일이 다 그런 거예요. 딱 걸린 거죠. 하긴 아니 반대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은 장난 아닙니다. 네네. 비아디가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세계 판매량 1위. 네, 이거를 거머쥐다니. 네네. 지금 대체 이 비아디는 어떤 상황인지 좀 네네. 설명해 주시죠. 이제 중국 내 전기차 판매 1위죠. 네, 그러니까 뭐 비아디가 사실은 내수 물량이 대부분이에요. 네. 중국 내에서 1등이라도 전체 토탈로 치면 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뭐 판매량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사실 테슬라는 전 세계 다 파는 거고 BYD는 대부분 이제 국내용이 많고 아주 일부가 이제 해외에 판매되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워낙 또 자국 기업 밀어주길 하니까 네.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제 뭐 BYD 같은 업체들이 많이 뜨는 네. 거고요. 뭐 리오나 뭐 리오토 뭐 니오나 리오토 뭐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똘똘한 업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 전기차 기술도 많이 올라왔고 배터리 기술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네. 워런 버핏 우리 영감님이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BYD는. 네. 우리나라 포스콘 투자해서 네. 별로 재미 못 봤고. 제 보고 BYD에서 네. 재미 보셨는데 맞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현대차는 어떤가요? 현대차도 잘 네. 팔리고 있나요? 현대차가 요즘에 뭐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일단 유럽 쪽은 SUV 모델을 내놨는데 네. 이게 꽤 잘 나가고 있어요. 유럽에서 역대 최대 점유율 기록한 게 8.2%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2% 가까이 돼요. 오, 많이 올라왔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게 이 흐름대로 가면 역대 최고 유럽 내에서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영국 쪽에서 굉장히 좋답니다. 영국에서 지금 12.3%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영국 진출 40년 만에 처음이래요. 아, 네, 그만큼 잘 팔린다. 야, 그럼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현대차가 네네.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약간 유럽하고 다르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잘 팔았어요. 전기차. 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뭐 70% 후반대 그러게요? 점유율 네. 차지하는데 현대차가 지금 2등이거든요.
2등 정도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그 IRA에서 현대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약간 자국 기업 밀어주려고 이제 현대차가 치고 현대차가 올라오니까 비중을 확대할까봐 네네 약간 그런 약간 견제했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뭐 일론 아니, 머스크도 네. 뭐 트위터에다가 현대차 잘하고 음.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현대 아이오닉 5하고 EV6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큼 큼직큼직하고 정말 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차체 자체는 팰리세이드보다 작은데 네. 내부 공간은 팰리세이드보다 커요. 그 취향 저격했네. 맞습니다. 취죠. 그렇죠. 네. 현대차가 또 여러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KT랑은 지분 교환을 했고 또 음. 카카오 모빌리티와도 여러 가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네.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현대차는 사실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결국 동력의 변화잖아요. 그죠? eGMP라는 자체 전기차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결국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돼야죠. 네. 결국 종착점은 스마트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 피처폰 스마트폰으로 바꾼 것처럼 해야 되는데 네. 자체 기술로는 이게 안 돼요. 현대차가. 아. 우리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CP&D라고. 그죠?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가 같이 가야 되는데 현대차는 뭐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도 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업체가 KT죠. 네, KT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업체는 카카오, 네, 모빌리티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붙이고 네, 이런 것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이런 협력들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KT하고는 사실 지분 스왑까지 했어요. 네. 그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KT 지분을 4.6%하고 3.1%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KT는 현대차 지분을 1.04% 그리고 현대모비스 1.46%를 이제 서로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KT하고 손을 잡고 뭐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이제 6G까지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하늘을 나는 드론,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뭔가 손을 잡아야 되고요. 네. 이게 자율주행 레벨이 0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6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레벨 2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레벨 3로 가야 되는 거고 레벨 3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현대차 제네시스 G90에다가 레벨 3를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완성도 있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현대차의 로드맵 상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요. 자율주행차 레벨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M&A를 하든지 아니면 지분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이런 그 합종 연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차 전기차 관련해서 네네. 서플라이 체인 어떤 네네.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현대차하고 기아는 좀 좋고요.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좋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뭐 전기차 이런 쪽 전동화 쪽을 잘할수록 현대모비스도 같이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만도 같은 회사들, 만도. 네, 라이다 같은 뭐 이런 전장 부품들을 하기 때문에 만도 같은 회사들도 좀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휴대폰 카메라 때문에 굉장히 쩔어 있는데 MC넥스? 네, 맞습니다. MC넥스 같은 회사가 네. 한 5조 정도 수주를 받아놨죠. 네, 5조 정도 될 거예요. 조 단위 수주를 현대차 뭐 이런 데 통해서 받아놨기 때문에 네, 이제 스마트폰 쪽이 조금만 이제 업황만 좋아지면 충분히 다시 또 주목받을 수 있다. 만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현대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들을 파악해봤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좀 속도가 빨라요. 네네, 네, 그렇죠. 전환 속도도 빠르고 뭐 변환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뭐 IRA나 여러 가지 뭐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빨리 전환도 그렇죠. 하고 또 뭐 협력도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조금, 하는 것만큼 좀 정부가 조금만 스피디하게 대응해주면 현명하게 그 대응 대응해주면 또한 참 좀 아쉽죠. 네. 같이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 더 네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있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